9번째 고개. 이 카드의 숫자를 맞힐 수 있겠어? 자, 그럼 이제 시작하자. 20개 탐정이 힘차게 소리친 곳은 학교 건물 뒤편에 위치한 작은 공간이었다. 벽이 한쪽에서 기역자 모양으로 꺾여 있어서 그 틈으로 들어가면 양쪽 벽이 날개가 되어 바깥에서 보는 눈을 막아주었다. 20곡의 탐정이 이 장소를 고른 건 그런 이유인 것 같았다. 문양이는 오늘 대결이 왜 다른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벌어져야 하는지 알지 못했다. 그건 명규도 마찬가지였다. 마술사는 구석진 곳에 들어온 것이 내심 불안했는지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여긴 책상이 없잖아. 마술사가 불평하자 20곡의 탐정이 한쪽 구석에 쌓여있는 책상과 의자를 가져다 놓아주고 손수건으로 쓱 문질러서 먼지를 닦아주었다. 그제야 마술사도 20곡의 탐정에게 다른 뜻이 없다는 것을 알고 마음을 놓았다. 자리에 앉은 마술사는 자신의 카드 뭉치에서 하트가 그려진 숫자 카드 9장을 꺼내고 마지막으로 A가 쓰여있는 에이스 카드를 꺼냈다. 마술사가 작게 숨을 내뱉었다. 긴장을 풀기 위한 것 같았다. 잠시 후 마술사는 예전보다 훨씬 멋진 솜씨로 카드를 섞기 시작했다. 20곡의 탐정은 팔짱을 낀 채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카드 섞기를 마친 마술사가 부채꼴로 카드를 펼쳐서 20곡의 탐정 앞에 내밀었다. 20곡의 탐정은 잠깐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카드를 바라보기만 했다. 어서 뽑지 그래. 마술사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쳐났다. 이제야 긴장이 풀린 것 같았다. 카드를 전부 나한테 줘. 뭐라고? 20곡의 탐정의 말을 들은 마술사가 놀라서 소리쳤다. 옆에 있던 명규와 문양이도 동시에 같은 말을 외쳤다. 그 카드 10장을 전부 나한테 달라고. 목소리가 무슨 소리라는 거야? 설마 내가 속임수를 쓰는지 확인하겠다는 거야? 마술사가 항의했다. 아니, 네가 카드에 속임수를 쓰지 않는 건 벌써 알고 있어. 그러면 카드가 왜 필요한데? 그건 나보다 마술사 네가 더 잘할 거야. 그렇게 말하고 나서 20곡의 탐정은 마술사의 손에서 카드를 낚아챘다. 그 모습을 보고 문양이와 명규가 앗! 하고 다시 소리를 질렀다. 20곡의 탐정, 지금 뭐 하는 거야? 명규가 소리치자 문양이도 따지듯이 말했다. 폭력으로 해결하는 건 안 돼. 탐정이면 머리를 써서 사건을 풀어야지. 두 사람의 항의에 20곡의 탐정이 어이가 없다는 듯이 웃었다. 너희 지금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난 마술사한테 폭력을 쓰는 게 아니야. 속임수를 없애버리려는 거지. 속임수? 문양이가 물었다. 그래. 카드를 뺏지 않으면 속임수가 풀리지 않아. 20곡의 탐정이 뒤로 물러나 저쪽 끝으로 걸어갔다. 그러더니 등을 돌리고 카드를 뒤적였다. 카드를 섞으려는 것 같았는데 손놀림이 어설퍼서 마음대로 되지 않아 보였다. 중간에 카드를 한 장 떨어뜨리기도 했다. 뭐예요? 20곡의 탐정이 카드를 섞었어. 아, 그러고 보니 굳이 섞을 필요가 없네. 20곡의 탐정이 다시 몸을 돌려 뚜벅뚜벅 세 사람 앞으로 걸어와서 손을 쭉 뻗었다. 손에는 뒤집힌 카드 한 장이 들려 있었다. 자, 이 카드의 숫자를 맞출 수 있겠어? 물론 맞힐 수 있겠지. 마음을 읽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내 마음도 읽어봐. 마술사는 당황해서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문양이는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질린다는 말은 전부 거짓말이라고 생각했다. 어떻게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지금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직접 확인했다. 마술사의 얼굴이 너무 창백해서 꼭 어디가 아픈 사람이거나 도자기로 빚은 인형처럼 보였다. 어서 맞춰보라니까. 20곡의 탐정의 재촉에도 한참을 머뭇거리던 마술사가 어쩔 수 없이 입을 열었다. 4. 20곡의 탐정이 손목을 휙 돌려 순식간에 카드 앞면을 내보였다. 8개의 눈동자가 카드에 그려진 하트의 개수를 보고 동그랗게 커졌다. 6이야! 하트가 6개 있어! 마술사의 마술이 처음으로 깨졌다. 아, 그 10장을 가져가서 섞어가지고 한 장을 꺼낸 거야? 네. 아, 역시 내 예상이 맞았어. 10번째 고개. 트럼프 카드가 전부 몇 장인지 알아?
스무고개 탐정은 살짝 웃었고 문양이는 주변을 방방 뛰어다녔고 명기는 소리내어 크게 웃어댔다. 마술사는 허탈하다는 듯이 하고 작은 숨을 내쉬더니 입술을 옆으로 벌려 웃으려고 했다. 그런데 입술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듯했다. 마음으로는 웃고 있었는데 입술이 파르르 떨려 부자연스러운 웃음이 나왔다. 이틀 전에 누가요? 마술사가 이틀 전에 왜 문양 없어요? 황당해서 웃은 거지. 이틀 전에 문양이가 3만 원을 잃었을 때 지었던 그런 웃음이었다. 난 아직도 이해가 안 돼. 난 아직도 이해가 안 돼. 흥분이 진정된 문양이의 말에 명기도 한마디 거들었다. 솔직히 말하면 나도 그래. 왜 갑자기 마술사가 숫자를 못 맞힌 거야? 정말 뒤에서 보고 있던 아이가 힌트라도 준 거야? 아니, 그건 아닐 거야. 그보다 아까 스무고개 탐정이 카드를 빼앗은 게 중요한 것 같아. 정답! 문양이 말에 스무고개 탐정이 대답했다. 카드를 빼앗은 게 속임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야? 카드에 무슨 표시라도 해둔 거야? 얼른 말해줘. 명기와 문양이가 한 목소리로 졸라댔다. 걱정하지 마. 처음부터 너희 두 사람만 여기에 부른 것은 마술사의 속임수를 말해주기 위해서니까. 그럼 그냥 교실에서 말해줘도 되잖아. 그러면 모두 알 수 있었을 텐데. 마술사한테 속은 애들이 한둘이 아니잖아. 문양이가 마술사의 눈치를 보며 말했다. 교실에서 마술사의 비밀을 폭로하면 모두 마술사에게 달려들어 돈을 돌려달라고 하겠지? 하지만 난 그런 건 별로 보고 싶지 않았어. 뻔히 이길 수 있는 건 알면서도 돈에 눈이 멀어서 내기를 한 녀석들도 마음에 들지 않거든. 그 녀석들이 마술사보다 나은 것도 없어. 그 말에 문양이의 얼굴이 시무룩해졌다. 그래도 문양이가 사건을 의뢰한 덕분에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으니까 문양이에게도 약간의 공이 있지. 스무고개 탐정이 슬쩍 말을 돌려 아빠 원래 말대. 문양이를 근데 왜 달랬다. 돈 안 줘? 줄 거야. 문양이의 성격을 잘 아는 명규가 얼른 화제를 돌렸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된 거지 말해줘, 스무고개 탐정. 스무고개 탐정이 고개를 끄덕이고 세 사람을 둘러보았다. 마술사는 셀쭉하게 입을 내밀고 스무고개 탐정을 바라봤다. 내가 어떻게 마술사의 수법을 알았는지 말하려면 어제 있었던 일을 조금 들려줘야 할 것 같아. 실은 어제 저녁에 삼촌을 만났거든. 참고로 우리 삼촌은 탐정이야. 젊은 탐정치고는 괜찮은 편이지. 꽤 유명하거든. 내가 그 나이가 되면 훨씬 더 잘하겠지만. 우와, 정말이야? 그러면 어제 만났다는 탐정이 삼촌이었어? 응. 스무고개 탐정이 삼촌 얘기를 하면서 우쭐해하더니 곧 정신을 차리고 다시 원래의 이야기로 돌아왔다. 사실 어제 마술사에게 지고 나서 충격을 좀 받았어. 나의 완벽한 패배였으니까. 마술사, 너도 알았겠지만 그때까지 나는 네가 쓰는 속임수를 전혀 알지 못했어. 그리고 집에 가서 아무리 생각해도 해답이 나오지 않았지. 그러다가 집에 잠깐 들른 삼촌에게 물어봤지. 자존심이 상하기는 했지만 문양이는 오늘 학원비가 필요하다고 하고. 그렇게 말하면서 스무고개 탐정이 문양이를 쳐다봤다. 다행히 문양이는 기분이 좋아 보였다. 원래 나는 어른들한테 조언을 구하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 그래도 이번만은 방법이 없었어. 그랬더니 내 이야기를 듣고 난 삼촌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어. 미안하지만 그건 아이들에게만 통하는 방법이야. 할아버지 같은. 미안하지만 그건 아이들한테. 어른한테는 통하기 어려울걸. 카드가 전부 몇 장인지, 그리고 마술사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봐. 그러고는 더 말해주지 않았어. 삼촌도 그 다음부터는 내가 스스로 해결하기 원한다는 것을 아는 눈치였거든. 그런데 삼촌이 말해준 내용이 무슨 뜻이야? 난 그 말이 더 아리송한데? 명규가 물었다. 처음에는 나도 잘 몰랐어. 그러다가 어젯밤에 문양이하고 통화를 하면서 갑자기 답이 생각났지. 그래서 그게 뭔데? 어떻게 속인 거야? 속였다는 말을 하면서 문양이가 마술사의 얼굴을 노려보았다. 마술사도 그렇게 묻는 문양이의 얼굴을 강하게 째려보았다. 너희 트럼프 카드가 전부 몇 장인지 알아? 글쎄, 한 100장 정도 되려나? 명기는 문양이보다 작은 수를 댔다. 아니구나. 전부 40장 아니야? 스무고개 탐정이 마술사를 보자 마술사가 짜증난다는 투로 대답했다. 조커를 빼면 전부 50장이야. 이 바보들아. 조커가 뭔데? 문양이가 명기에게 묻자
마술사가 비웃는 듯 코웃음을 쳤다. 바보야, 넌 배트맨에 나오는 영화도 본 적 없냐? 거기에 나오는 악당 조커도 몰라? 조커는 원래 카드에 나오는 광대야. 이게 바로 그 조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마술사가 카드 한 장을 문양이 발치로 던졌다. 바닥에 떨어진 카드를 문양이가 얼른 주워보니 알록달록하게 화장한 광대가 소승달에 앉아 쌍안경으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예전에도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이었지만 문양이는 그 기분 나쁜 카드를 오래 가지고 있기 싫어서 마술사에게 다시 던져버렸다. 스무고개 탐정이 그 모습을 보면서 말을 이었다. 생각해보면 마술사가 한 행동은 아주 이상했어. 마술사는 카드 50장 중에서 10장만 골라 내기를 했거든. 정말 마음을 읽을 수 있다면 카드를 전부 다 사용했을 텐데 말이야. 그게 훨씬 멋지고 신기하게 보일 거고 오히려 매번 카드 10장을 전체에서 골라내는 일이 귀찮겠지? 그러네. 그건 생각을 못 해봤어. 왜 10장만 쓴 거지? 문양이가 물었다. 그 부분이 내가 고민했던 부분이야. 하지만 그 덕분에 마술사가 속임수를 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 정말 마음을 읽는다면 카드를 전부 썼을 텐데 굳이 10장만 골라서 쓰는 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답이 보이기 시작했어. 카드가 적어야 쓸 수 있는 속임수가 따로 있다고? 명규가 신기하다는 듯이 물었다. 적을수록 유리한 게 하나 있기는 하지. 카드를 외우는 속임수라면 카드 장수가 적을수록 유리해. 카드를 외운다고? 명규와 문양이가 놀라서 동시에 외쳤다. 나도 좀 믿기 어렵지만. 카드를 섞으면서 어떻게 외워? 문양이의 물음에 스무고개 탐정이 대답했다. 거기에 대해서는 나도 잘 몰라. 하지만 마술사는 카드를 섞는 기술이 아주 화려하잖아.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연습을 많이 했을 거야. 내 생각에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마술사에게 어떤 능력이 생긴 것 같아. 스무고개 탐정이 마술사에게 동의를 구하는 눈빛을 보냈지만 마술사는 스무고개 탐정의 눈을 피했다. 어떤 능력인데? 그렇게 묻는 문양이는 스무고개 탐정의 설명에 빠져들었다. 카드를 섞으면서도 어디에 어떤 카드가 있는지 아는 능력. 단 50장 전부를 가지고 할 때는 안 되고 10장 정도의 카드를 쓸 때만 발휘되는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0장만 뽑아서 내기를 한 거지. 그러면 너희 삼촌이 말씀하신 마술사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건 뭐야? 문양이의 말에 스무고개 탐정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카드를 섞는 거야. 문양이 내가 어젯밤에 말해준 것처럼 마술사는 항상 카드를 직접 섞어. 그 이야기를 듣고 문득 이 속임수가 머릿속에 떠오른 거야. 혹시 카드를 섞으면서 카드의 위치를 외우는 게 아닐까? 하고. 그러면 아무리 고민해서 카드를 뽑거나 뽑은 카드를 가려도 소용이 없는 거지. 속임수는 카드를 섞는 행동 그 자체로 끝나니까. 명규가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다.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아. 그래서 직접 확인해 본 거야. 마술사는 처음으로 틀렸어. 내 생각이 맞다는 것을 마술사가 스스로 확인해 주는 셈이지. 그래도 정말 대단한 능력이다. 진짜로 그런 걸 할 수 있는 거야, 마술사? 문양이의 칭찬에 조금 으쓱해진 마술사는 마지못해 그렇다고 대답했다. 뭐야. 옆에서 묵묵히 듣고 있던 명규가 스무고개 탐정에게 물었다. 근데 스무고개 탐정, 왜 너희 삼촌은 어른들이라면 마술사의 수법을 금방 알아챌 거라고 생각하신 거야? 어른들이라면 카드를 골라내지 않고 쉬운 2장 전부 사용했겠지. 카드 10장만 가지고 내기하는 걸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야. 10장 중 1장이면 그냥 찍어도 맞출 확률이 10%나 되니까 굳이 10장만 뽑는 게 사실은 수상한 거지. 그리고 의심이 가면 진작 자기가 직접 카드를 섞거나 카드 1장만 보여주면서 이것도 맞출 수 있냐고 물었을 거야. 어른들은 우리보다 속임수를 더 잘 알고 많이 써먹으니까. 하지만 마술사와 내기를 한 우리는 아무도 그런 생각을 못했어. 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건 우리 같은 12살짜리에게나 잘 통하는 속임수였던 거야. 문양이가 스스로 저보다 한 살. 문양이가 스무고개 탐정의 말에 끼어들었다. 잠깐만, 스무고개 탐정도 12살이야? 당연하지. 나도 5학년이라고. 스무고개 탐정이 문양이에게 항의했다. 난 적어도 1살은 많을 줄 알았는데. 무슨 소리야? 난 12살이라고. 스무고개 탐정과 문양이가 다투는 동안에 마술사와 명규는 가만히 있었다. 잠시 후 스무고개 탐정이 마술사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마술사에게 설명을 바라고 있었다. 이번에는 내가 졌어. 스무고개 탐정. 네가 한 말이 다 맞아.
난 커서 마술사가 되는 게 꿈이라 매일 집에서 카드 섞는 연습을 해.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 카드를 섞으면 섞인 위치까지 기억한다는 걸 알았어. 나도 모르게 저절로 그렇게 되더라고. 내가 말한 것처럼 몇 장만 섞을 때였지만. 그래서 카드 장수를 늘려보았는데 10장이 넘으면 잘 안 되라고. 그래도 진짜 신기한 기술이다. 문양이가 소리쳤다. 무슨 소리가 이상해. 무슨 소리가 별로 그렇지도 않아. 너희가 보기에는 그냥 무작위로 섞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매번 비슷한 방식으로 카드를 섞거든. 그러니까 생각만큼 외우는 게 어렵지 않아. 그런데 스무고개 탐정, 너도 모르는 게 있어. 처음부터 난 이걸로 돈을 벌려고 했던 게 아니야. 원래는 학교에서 자랑만 할 생각이었지. 그런데 반 애들 앞에서 카드를 섞는데 한 녀석이 그러더라. 정말 카드의 숫자를 맞출 수 있다면 10,000원을 주겠다고. 그래서 내기를 시작했고 그 뒤로 도전자가 자꾸 나와서 멈출 수가 없었어. 그렇다고 해도 아이들을 속여서 돈을 번 건 사실이잖아. 교실을 내기판으로 만들고. 그래, 스무고개 탐정이 말이 맞아. 내 잘못이지. 나도 처음에는 내기 같은 건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 그런데 갑자기 너무 큰 돈이 생기니까 욕심이 생기더라. 마술사가 되려면 마술학원도 다녀야 하고 마술 도구도 사야 되는데 그러려면 돈이 많이 필요해. 하지만 우리 부모님은 내가 마술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거든. 그래서 돈을 모아야 하겠다고 생각한 거야. 아이들한테 딴 돈으로 산 건 마술 도구밖에 없고 나머지 돈은 거의 다 통장에 그대로 넣어뒀어. 침울한 얼굴로 말하는 마술사의 이야기에 세 사람은 마술사가 안 됐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제 날 어떻게 할 거야? 마술사가 체념한 듯한 목소리로 물었다. 40,000원만 돌려줘. 내 돈 10,000원하고 문양이 돈 30,000원. 스무고개 탐정의 말에 마술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거면 끝이야? 응. 그럼 나머지 아이들은? 그 아이들 돈은 마음대로 해. 돌려주고 싶으면 돌려주고 돌려줄 생각이 없으면 관두고. 문양이한테 부탁받은 30,000원을 찾아주었으니까 내가 할 일은 다 했어. 난 선생님도 아니고 경찰도 아니잖아. 대신 더 이상 내기는 하지 마. 앞으로 또 하면 그때는 내가 나서서 비밀을 다 밝혀버릴 거야. 알았어, 고마워. 이제는 마술사의 표정도 부드럽게 변해 있었다. 마술사는 스무고개 탐정이 이 일을 아이들에게 다 밝힐 거라고 생각했던 모양이다. 뭐 기술 자체는 멋있었어. 나도 한 방 먹었고. 앞으로는 마술에만 써라. 그럼 우리는 적이 아닌 거지? 적은 무슨 적? 40,000원만 주면 적이 아니야. 스무고개 탐정의 퉁명스러운 말투에 지금 드립 같아요, 드립. 나머지 세 사람은 웃음을 터뜨렸다. 스무고개 탐정도 자기가 한 말이 웃겼는지 피식 웃다가 다시 크게 소리내어 웃어버렸다. 웃긴 게 웃긴가 보다. 네 사람이 웃는 소리가 양쪽 벽에 부딪혀 울렸다. 그날 저녁 문양이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한자학원에 갈 수 있었다. 11번째 고개. 무슨 일이야? 다음날 스무고개 탐정은 상쾌하고 편안한 아침을 맞았다. 어제는 마술사와의 대결에서 이겼다. 명규라는 든든한 정보원도 얻었고 의뢰인이었던 문양이도 앞으로 스무고개 탐정에게 일이 생기면 언제든 불러달라고 말했다. 이제 스무고개 탐정의 앞날에 아무 문제도 없을 것처럼 보였다. 스무고개 탐정은 컵에 든 음료를 조금씩 마시면서 우아하게 학교를 향해 걸었다. 꼭 컵에 커피를 담은 것처럼 보였지만 컵 안에 든 것은 율무차였다. 스무고개 탐정이 아무리 어른 흉내를 내는 것을 좋아한다 해도 어릴 때 마시면 건강에 좋지 않은 커피까지 따라 마시진 않았다. 평소에 속이 좋지 않은 스무고개 탐정은 율무차를 즐겨 마셨다. 학교에 도착할 즈음 되니 정확하게 컵이 비었다. 스무고개 탐정은 교실까지 경쾌하게 발걸음을 옮겼다. 교실 쓰레기통에 빈 컵을 던져놓고 반장과 오랜 협상 끝에 차지한 맨 뒷자리에 앉아 가방을 내려놓았다. 아침에 만나는 따뜻한 햇살과 신선한 공기의 아름다운 조화가 어쩌면 이렇게 완벽하단 말인가. 스무고개 탐정은 아침의 신선한 기운에 다시 한번 감탄하면서 책상에 엎드려 1교시가 시작할 때까지 한숨 자기로 했다. 하지만 스무고개 탐정이 머리가 책상에 닿기도 전에 무서운 속도로 5학년 6반 교실에 들이닥친 무리가 있었다. 바로 명규와 문양이었다. 스무고개 탐정이 졸린 눈으로 두 사람을 쳐다보았다. 내심 두 사람이 반갑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귀찮기도 했다. 이제 막 잠이 들려는 참인데 어제 실컷 잠이 들어? 어제 실컷 만난 아이들이 아침부터 또 찾아온 것이다. 학교에서 잠들잖아. 그렇구나. 스무고개 탐정의 멍한 눈동자에 숨을 헉헉대는 두 사람의 모습이 비쳤다. 스무고개 탐정은 눈을 두세 번 깜빡이고 나서 두 사람을 다시 보았다. 이번에는 양 어깨에 매인 가방끈이 보였다. 스무고개 탐정은 눈이 번쩍 띄었다. 명규와 문양이는 교실에 가방을 놓아둘 수도 없이 여기까지 다람박질해 온 것이다. 스무고개 탐정의 머릿속에 불길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스무고개 탐정은 자신의 속마음을 숨긴 채 짐짓 거드름을 피우면서 두 사람을 맞았다. 그래, 아침부터 어쩐 일이야? 이것은 스무고개 탐정의 공식 질문이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사건이 해결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큰일 났어, 스무고개 탐정! 두 사람의 표정에 걱정이 가득했다. 스무고개 탐정은 두 사람의 다급한 얼굴을 확인하고 나서야 자신을 보고 싶어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정말로 무슨 일이 있다는 것을 확신했다. 무슨 일인데? 이것도 공식적인 질문은 아니다. 마술사가 또 내기판을 벌였어?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것도 공식 질문이 아니다. 스무고개 탐정의 사건 날씨 예보에 따르면 지금은 맑음이다. 아무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스무고개 탐정이 하는 질문은 사건과 관계없는 그냥 질문인 것이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대체 무슨 일로 왔는데? 이것도 공식 질문이 아니다. 이제 더 말해봐야 입만 아프다. 마술사가 말이야. 그래, 마술사라는 말은 벌써 충분히 들었어. 어젯밤에 집에 들어오지 않았대. 실종됐어. 그 말을 지금까지 침착하게 듣고 있던 스무고개 탐정이 의자를 뒤로 밀면서 벌떡 일어났다. 하지만 세 사람, 아니 반 전체를 놀라게 한 것은 어느 여학생의 비명소리였다. 6반 교실에 있던 모두가 놀라서 쳐다본 곳은 6반 반장인 다이가 바들바들 떨면서 서 있었다. 다이가 다리에 힘이 풀려 제자리에 주저앉으려는 것을 스무고개 탐정이 번쩍 날아서 부축했다. 스무고개 탐정은 덩치에 맞지 않게 몸이 날랬다. 무슨 일이야? 문양이가 생각하기에 이거야말로 사건 해결을 위한 11번째 질문이다. 스무고개 탐정과 마술사의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